아르헨티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탱고의 선율이 흘러나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서 카메라를 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만도. 남미 특유의 낭만과 열정을 지닌 탱고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불신과 불안정이 만연했던 삶 속에서 그는 늘 주변을 의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탱고 축제, 그곳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된 아르만도. 그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낯선 땅, 서울에서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불빛,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지갑은 항상 앞주머니에, 가방은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한국이 처음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이 기사분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미터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친절한 게 혹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아르헨티나에서라면 이런 친절함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첫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안전한 걸까?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 일정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카메라 장비들을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지를 말이에요. 사소한 실수 그리고 놀라운 경험. 둘째 날 본격적인 출사를 위해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탱고 축제 관련 사진을 찍기 전에 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어 목이 말라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어요. 직원이 없는 가게라니.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셀프로 아이스크림을 담고 셀프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을 할까?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대 위에 신용카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계산을 마치고 카드를 깜빡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반응은 이걸 왜 여기 뒀지? 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순간 그 카드를 집으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카드는 몇 초 만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다시 계산대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게, 물론 CCTV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펴보니 그 신용카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남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잃어버린 지갑 그리고 기적 같은 전화 한 통. 며칠이 지나 촬영 스케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장비를 들고 다녀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위험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제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남에서 촬영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아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마침 버스가 와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른 후에야 깨달았죠. 지갑이 없다는 것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갑 안에는 여권,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귀중한 명함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뛰어가며 그 벤치를 찾았지만 이미 지갑은 사라진 후였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게다가 남은 일정이 아직 많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주워갔을 텐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라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할까 의아해하며 받았는데 서툰 영어로 말하는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헐로 아유 아만도? I found your wallet.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누군가 제 지갑을 주워서 연락을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지갑 안에 있던 명함을 보고 호텔에 연락했다가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거라고 하더군요. 목소리로 판단하건대 중년의 남성 같았는데 정말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서 지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울컥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일 그분이 나타날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선량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실내의 조각들 눈앞에서 펼쳐지다. 다음날 오전 약속 장소인 홍대 입구역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제 지갑을 들고 계시더군요. 아만도 씨 맞나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건네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잃어버렸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현금 한 푼, 카드 한 장 없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저는 감격해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노노. This is natural singing Korea. 이건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은 저와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제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주워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주인을 찾을지 고민하다가 명함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믿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분과 헤어진 후 저는 며칠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그 신용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신뢰의 순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판매대에 놓인 야채들, 자전거 주차장에 자물쇠도 없이 세워진 자전거들,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달라며 놓인 가방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특별한 힘이구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만들어내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사회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도시의 수호신 CCTV와 그 이상의 가치?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뛰어난 치안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한국의 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요. 아르만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 중 하나는 CCTV 때문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CCTV들이 단순히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CCTV 신이라고 농담하기도 해.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보니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CCTV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지갑을 돌려준 일, 무인가게의 신용카드 일, 이 모든 것들 말이에요.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CCTV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고 있고 서로를 믿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의 CCTV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시 카메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양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있든 없든 누군가 보고 있든 없든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CCTV는 그런 문화를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 진짜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아르헨티나에도 이런 문화가 가능할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사회 말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르만도의 마지막 셔터, K-실내를 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CGV에서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키오스크에서 표를 끊고 상영관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보다 먼저 표를 끊고 상영관으로 들어갔는데 키오스크 계산대에 신용카드를 두고 간 거예요. 일주일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그 장면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반응이 달랐어요. 남미에서처럼 누군가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했어요. 그 카드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 남성이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신용카드,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었거든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 카드는 그대로 있더군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도 그 카드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피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카드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말이에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였는데 과연 카드가 그대로 있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카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년 남성이 나타나서 카드를 가져가시더군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인 가게의 신용카드, 거리에 놓인 벤치, 그리고 마지막 날 영화관에서의 장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신뢰라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며 남기는 희망.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서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얼굴, 신뢰로 정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건물들을 담은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 지갑을 돌려준 그 친절한 남성, 무인 가게에서 본 신용카드, 영화관에서의 마지막 장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진전 오프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명한 갤러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사진들을 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인 지갑 사진과 무인 가게의 신용카드 사진을 보며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사진을 찍을 소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잃어버린 희망을 선물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전시회를 보러 온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저런 사회가 될 수 있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사진전은 한 달간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아픈 기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제 사진전이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느꼈어요. 언젠가 우리 사회도 한국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신뢰라는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사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제 지갑을 돌려준 그 친절한 남성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에 홍대에서 지갑을 돌려받았던 아르헨티나 사진작가 아르만도입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분의 자연스러운 친절함,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을 돌려주시던 모습, 그리고 사례금을 극구 거절하시면서 이건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던 것까지.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편지를 보낸 후 저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해서 함께 올렸어요. 한국 친구가 도와주었거든요. 한국의 모든 분들께 당신들의 믿음은 CCTV보다 강하고 어떤 법규보다도 위대합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 같은 이방인조차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메시지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아주었고 공유도 많이 해주었어요. 어떤 분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이 새롭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한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손자들도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네요. 그 댓글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경험한 그 아름다운 신뢰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유산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이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사회의 작은 신뢰의 순간들을 찾아서 사진으로 담는 일이에요. 아직은 한국만큼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아주머니가 핸드백을 두고 내리는 걸 봤는데 한 젊은이가 뛰어가서 돌려드리더군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여기서도 자라고 있구나. 한국에서 받은 그 감동을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전파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언젠가 전 세계가 한국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